Can't get away with them smell. 자세의 중요성과 피부 텐션에 대한 이해. 먼저 텐션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었죠? 머신을 든 손과 그 다음에 반대편 손으로 타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반대편으로 이 저항을 없애주는 거를 텐션이라고 하는데, 없애줄 때 펴주죠. 이거는 약간 고의적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위적인 텐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위적인 텐션. 적어봐 주세요. 텐션의 종류. 인위적인 텐션이 있을 거고요. 이 인위적인 텐션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텐션이라고 하는 건 저항이 있어서 그거를 펴주고 저항을 없앤 후에 착색이 되게끔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그거를 찌른다는 얘기예요. 보통 평상시에 피부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튕겨낸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평평하게 핀 다음에 해줘야만 깊이가 착색이 균일하게 남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인위적인 텐션을 해야 할 때 하는 방법, 팔을 한번 이렇게 걷어 보시겠어요? 제가 실제로 잡는 이 정도를 한번 잡아봐 드릴게요. 자, 먼저 어떻게 잡냐면 양 손가락 또는 이 손 전체를 가지고 텐션을 당겼다 폈다 해줄 수 있거든요. 먼저 위로 밀고 그리고 아래로 당겨 가지고 잡으시는 거예요. 그냥 양손가락으로 힘을 줘서 양쪽으로 미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밀고 한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만져보실래요? 요 정도. 근데 좀 더 강하게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강하게 줘야 되는 경우 뭐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탄력이 없는 경우, 저항이 많은 경우는 텐션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더 강하게 줘서 확실하게 펴진 상태에서 해줘야 돼요. 한번 만지고 계셔 보시겠어요, 여기? 그런데 갑자기 얘가 손에 힘이 풀리거나 아니면 인지를 못해서 갑자기 탁 풀려버리면 어때요? 깊이가? 그러니까 이건 거죠. 이렇게 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탁 풀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깊이가 지금 어때요? 여기랑 깊이가 콕 찍히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따가 적어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밀고 당겨서 이렇게 좀 더 세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더 세게 주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상태에서 해줘야 돼요. 이 안에서만 내가 잡을 부분만 텐션을 잡는 거고요. 네, 먼저 밀고 당겨가지고 이렇게. 아시겠죠? 세게 주면 요 정도. 요 개념으로 해주면 돼요. 생각보다 세죠? 네. 네. 밀고 당겨가지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세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아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밀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세게 주면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텐션을 준다. 근데 텐션 줄 때 제가 방향이 어땠어요? 한쪽 방향만이었나요? 양방향이었죠. 한번 적어봐 주세요. 양방향. 양방향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방향으로 하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당겨서 하고 풀잖아요? 그러면 핀이 안 맞거나 왜곡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돼요. 확실히 이해되시죠? 이렇게 당기고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쪽만 이렇게 당기고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양쪽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건 아까 얘기했던 힘의 전달.
뭐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지탱이죠, 지탱. 지탱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는요. 너무 세게 줄 필요는 없어요, 사실.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반대편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냥 펴지기만 하면 돼요. 펴지기만. 그냥 펴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아시겠죠? 펴지기만 하면 돼서 오히려 힘을 많이 주면 지탱이 무너져서 더 실수를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항이 너무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더 세게 해줘야 되겠죠? 죄송한데 잠시만요. 네. 네. 지금 급하신 거 아니면은 제가 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수업 중이어서요. 네, 아니면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네.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텐션을 줬을 때 좀 더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양방향과 힘의 전달, 그 다음에 내가 할 부분만 잡는 거예요. 내가 할 부분만. 크기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크기, 면적, 내가 잡을 면적만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림이 긴 팔이라고 해서, 부위가 긴 팔이라고 해서 긴 팔을 다 잡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선이 가는 면적만, 내 선이 가는 면적만 잡으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면 힘의 분산이 오히려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당긴 줄 알았는데 이 가운데는 텐션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텐션의 이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잡는 면적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힘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좀 안정감 있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제가 아까 잡아드린 것처럼 이렇게 허공에서 잡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좀 더 힘이 덜 들어가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왜 양방향으로 잡냐면, 그러니까 왜 밀고 당겨가지고 잡냐면, 양쪽으로 하게 되면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더 지탱하기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지금 두 손가락으로 했지만 네 손가락도 될 것이고 두 손가락도 될 것이고, 여러분 편한 대로 기호 맞게 쓰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구호판 하실 때 왼손을, 반대편 손을 위에 올려두고 구호판을 진행해 보세요. 당길 필요는 없어요, 구호판을. 그런데 습관이 되실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반대편 손이 올라올 수 있게끔 작업할 때 항상 주의를 해주세요. 텐션이 없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착색이 안 돼요, 착색.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은 테크닉이 아무리 좋아도 착색을 못 시키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이 텐션을 꼭 신경 써 주시길 바랄게요. 전사에 닿아도 됩니다. 전사에 닿아도 돼요. 막 반대편 손이 바셀린으로 막 이렇게 덕지덕지 묻혀져 있는 이상은 아니지 않는 이상 이제 전사에 닿아도 됩니다. 그 다음은 자연적인 텐션. 자연적인 텐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인위적인 텐션과 약간은 다른 것이죠. 인위적은 내 그대로 고의적으로 해주는 거지만, 자연적인 거는 고객의 제스처나 포지션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즈. 아시겠죠? 자연적인 텐션 뭐냐면, 여러분 앉아있는 것과 일어서서 충격을 받는, 아까 예를 들었었죠?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겠죠? 자세. 부위별 텐션 잡는 방법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부위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위를 좀 나눠보고 그 부위마다 자연적인 텐션과 인위적인 텐션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한번 간략하고 좀 팩트 있게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